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에 대한 책이 현재까지 2권 나왔죠. 근데 3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존 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기존 책은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해가지고 한 방송작가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로부터 과거의 에피소드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상으로 보면 뭐 한 30년 전 뭐 그 이상 가는 뭐 과거 대학 시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렸을 때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들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우리가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경욱 전 연합뉴스 기자. 근데 이 기자는 뭐 법조 기자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경제부 기자를 주로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작년 9월 달에 만나서 한 뭐 2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3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대화를 해보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윤석열의 직접 코멘트가 거의 등장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그 찾다가 뭐 거의 끝난다 이런 혹평을 한 그 서평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고 실제 12년 정도 법조 기자를 한 기자가 쓴 겁니다. 전직 기자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쓴 건데 제목은 윤석열의 운명.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법조 기자라고 하면 법원, 검찰청, 법무부 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하는 기자거든요. 저도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법조 기자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법조 기자를 한 게 아니고 곧바로 법조 팀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일선에서 그 하는 현장 기자의 성격은 제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법조 기자라고 하면 대부분을 법무부나 법원 그 취재는요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할 때 그때는 법무부를 좀 취재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법조 기자를 1990년대인데 90년대 중반 그때는 법조 기자 그러면 검찰청 출입 기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대검과 그때는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니까 대검과 서울지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죠. 거기를 취재하는 게 이제 법조 기자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얘기한 이 서울신문 전 법조 대기자 오풍현 기자도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 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법조 기자를 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검찰청 기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한 4월 정도부터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제 코멘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주목하는 이유 뭐 이거를 이제 이 저자가 적었는데 이겁니다. 기존의 비정치인 대권주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매우 다르게 대검의 범죄정보 2담당관을 했었다. 이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결국 범죄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대검의 범죄정보는 이른바 셀럽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흔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특수부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수부에 치중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수부 이 범죄정보 이 담당관은 특수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약간 공안적인 성격을 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저자가 평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펼친 공세에도 흐트러지지 않을 맷집이 있다. 이렇게 주목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정치감각, 정무감각, 본인은 뭐 정무감각이 전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저자가 본 정무감각 지수, 뭐 본인이 나름대로 계산을 했더군요. 그런데 95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근거는 메시지를 던질 줄 안다.
지금까지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개인데 상식, 정의, 공정이다.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흔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고건 전 국무총리와 비교하지는 않았더군요.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정치 단수로 매길 경우 반기문이 초단이라면 윤석열은 6 내지 7단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높이 평가를 했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메시지에 강한 반면 반기문 전 총장은 어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저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아마 검사 시절이었을 때부터 상당히 잘 알고 지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황교안 전 대표가 꽃길을 걸었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옥까지 경험했다. 훨씬 더 내공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윤 전 총장을 때리지만 이제 여권의 매는 솜방망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때릴수록 커진 윤석열 현상, 이 부분에 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뭐 법조기자로서의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자로서의 평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 현상이거든요.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은 막가파와 다름없다. 둘은 장관의 품격을 함께 떨어뜨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반대급부로 현직 총장이 야권 대권주자 지지율 1위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이 책에서 쭉 읽어보면 글쎄요, 뭐 거의 무슨 우인전 비슷하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두 책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12년 동안 법조기자를 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논평은 굉장히 많은데 평가는 많은데 관찰기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점이죠. 물론 여기에 부분적으로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근거라고 한다면 이걸 구체적인 관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도의 관찰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을 쓸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적어도 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대선 준비를 했겠습니까? 뭐 중학생부터 대통령이 된 꿈을 가지고서 책상머리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썼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 그 경우에도 뭐 이렇게 준비됐다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정도는 준비됐죠.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재산 공개라든가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가 몇 가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회 철폐 뭐 이런 건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그것도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다가 나중에 뒤집은 바 있었고, 금융실명제는요. 그 다음에 뭐 재산 등록은 그 전부터 야당이 주장해오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사실 YS가 했다는 하나회 해체, 그거는요 그 시절에는 하나회가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회를 조직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그 이후에 하나회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게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래도 하여튼 뭐 중학교 때부터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사람 빼놓고서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든지 리더십에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책에는 윤석열 리더십의 약점 부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틀림없이
아마 12년 동안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윤석열 검사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이 책의 단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글쎄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여기저기 취재해 본 바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검 뭐 범죄정보 2담당관 했다고 그래서 여의도 정세를 파악한다? 아니, 범죄 정도 파악하는 것이 무슨 정치 정보를 사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뭐 황교안이 초단이라면, 황교안 전 대표가 초단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 내지 7단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상당한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주변에서 본 사람, 그 다음에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뭐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 특수부 검사를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잘 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거기 뭐 정통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법조 출입을 할 때 뭐 서울중앙지검, 그때 서울지검이죠, 서울지검 특수 1부장 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 후배 아닙니까? 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본인 기록 같은 거, 그리고 법원 내, 아니 법원이 아니죠, 검찰 내에서 그 오가고 있는 이런저런 평가들 같은 거 가지고서도 저는 뭐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터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가능성 뭐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더 상세한 그리고 객관적인 뭐 아마 이런 그 평가들, 검증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오풍현 전 기자가 쓴 이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책도 그런 여러 가지 책의 예고편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미 나온 2권의 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책들의 하나하나 옥석을 구분해서 읽어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